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8월 10일이죠.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 이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뉴스 헤드라인 같은 데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이드카 관련해, 서킷 브레이커 관련해 막 이렇게 하던데, 저는 국내 시장은 이제 아무것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고, S&P 500도 저번 주에 좀 떨어진 듯 하더니 오늘 좀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3% 이상 올랐더라고요, S&P 500이.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이래서 저번 주 대비해서 한 0.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게 환율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건데. 아무튼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예전에 한참 주식 투자에 몰두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크게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네, 거의 이런 상태죠.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S&P 500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네, 저의 목표 달성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기울어졌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번 주 대비해서 한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의 자산은 아파트에 묶여 있고 9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는 반대로 좀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니까 살짝 오르는 것 같던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아파트를 다 팔고 S&P 500을 워낙에 이제 믿으니까 몰빵하는 것도 고려를 했다가 아니다. 아파트를 한 채 들고 있는 게 맞겠다. 다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 말까 이런 정도의 투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 이번 주 그래프 투자 성과를 보면은 역시나 그래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는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쯤 되면은 이 추세라면은 그 회사에 진짜 생계 이거 다니지 않으면은 더 이상 생활이 지탱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못 다니겠는데 억지로 다녀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시점이 2030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투자를 하고 있고요. S&P 500은 이제 어제 또 올랐더라고요. 이건 이제 금요일 종가니까 보지 마시고 VO가 0.4%좀 올라가지고 월요일 날에 또 약간 타이거 미국 S&P 500 또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 제가 퇴직금 이제 1년 지나서 퇴직금 DC형으로 한 1,000만 원 돈 받아가지고 2억 1,000만 원에서 시작했었는데 많이 깎였죠. 그래서 이번 주 2억 200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지고 2억 한 4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아무래도 S&P 500이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투자 관점에서는 2억을 깨느냐 마느냐 이걸 좀 유심히 살펴보고 2억이 깨지면은 좀 그때는 살짝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월급날까지 25일이 월급날이니까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버티면은 또 월급이 투하가 될 거기 때문에 2억의 벽은 지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요지, 이번 주에 제가 했던 생각들 두 가지인데요. S&P 500을 비롯해서 미국 주가가 하락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돈은 당장 몇 년 몇 개월 후 1, 2년 후에 쓸 돈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이 없어지는, 노동소득이 없어지는 20년 후에나 쓸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회사를 관두고 좀 자연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2030년 이후에 이제 인출을 할 거라서, 2030년이라 해도 지금 5년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로는 한 20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배분하는 차원에서 너무 미국에만 몰빵하면 그러니까 한국에도 투자를 좀 해놔야겠다 생각을 살짝 합니다. 어차피 저는 한국인이고 제 국적을 포기할 수 없죠. 이제 이민을 가기에는 너무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고 또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 쭉 살아가는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근데 이번 주에 그 코스닥 코스피 10% 가까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한국 주식은 절대 손도 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하고 결심은 예전에 했죠. 하지만 아파트 한 채는 반드시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수도권 한 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에 최대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주간의 S&P 500 5일짜리니까 보면은 3.42%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환율은 0.26%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게 있었고 이 떨어진 이유는 타이틀만 보니까 미국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뭐 AI 거품이 드디어 꺼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3대 악재가 동시에 덮쳤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제대로 한번 또 붙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한 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S&P 500 주가가 하락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런 거 뭐 일일이 공부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노동소득이 끊길 때까지는 이 S&P 500에 투자하는 돈들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연금저축이고 IRP 이런데 ISA도 최소 3년은 묶이니까. 근데 투자된 돈들이라서 당장 쓸 돈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데 주가가 변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추적하고 지켜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신만 혼란스러워질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노동소득을 높이고 여가생활, 저 이번에 내일 이제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요. 여름휴가 아직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가생활 즐기고 건강하고 재밌게 이렇게 사는데 집중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무런 생산 수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안 좋은 부작용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또 이 대출금을 갚느라 어떤 내수 경기도 이제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돈들이 어떤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유명한 그런 데 흘러 들어가서 투자금이 되고 그걸로 해외 수출을 하고 외화를 벌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또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큰 흐름에 거스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발맞춰 가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그 스터디 카페에서 좋은 글이 올라와서 제가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또 88 대책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또 정부의 속내를 다시 한번 들켰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 그 가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에서 알고 있을 텐데 왜 그걸 쓰지 않고 자꾸 돌아가는 정책을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집값 상승하는 걸 막는 방법은 대출 규제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다. 현재 아파트값 상승은 특례 대출 등 결국 대출 때문에 돈이 풀려서 시작된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이런 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같은데 6억짜리를 팔고 그다음에 9억짜리를 사서 지금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9억짜리를 판 사람은 또 14억짜리를 사고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14억짜리를 판 사람이 20억짜리를 대출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정부에서 제가 생각해도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면 될 건데 알면서도 지금 안 하는 거죠. 정부는 이제 집값 하락을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좌나 우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정부가 좌측이었다고 하면은 그때도 집값을 직접적으로 잡으려는 의지는 물론 언론에다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 정부도 우측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집값 하락을 원치 않는 것 같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목 건축 이런 회사들이 망하는 순간에 정부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업은 또 살려야 되고 집값 하락하면은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건드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좀 공급을 늘려보겠다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당장 이게 집값 상승하는 걸 막는 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상 바라보는 사업이 이제 그린벨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집값이 잡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 건설업 자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집값을 올려놓은 상태로 그리고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분양이나 임대를 시작해야지 건설사들도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그냥 하겠습니까? 부동산이 호황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출규제 정책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하면은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집값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만 그냥 실질적으로 시장에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단기 대책만 즐비하게 내놓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집값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것 때문에 정부가 대한민국이 망조가 든다는 말이 물론 있고 저도 동의하지만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지만이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 저보다 더 윗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자산이 이제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입지 좋은 역세권 신축 그리고 사업성 좋은 재건축은 좀 건드려도 될 것 같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다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제가 지금 각 이야기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재테크 단톡방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이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그 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이분도 부동산으로 좀 돈을 상당히 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 너무 올랐다, 사기 어렵다, 문제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말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 20년 넘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0년 가까이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읽어볼게요. 지금의 PF 폭탄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같은 우량자산이 원만하게 무상향하는 것을 원하고 그래야지 사회 혼란이 없어지겠죠. 급격한 상승이나 오히려 하락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이 이미 많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는 달리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80%의 비율로 부동산이 투자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정치인들의 가야 하는 표도 무너지기 때문에 좌나 우나 그걸 떠나서 가격 지지를 해야 하는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다. 네. 아무튼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자꾸 뭐 아닌 척 아파트 가격을 잡아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잡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 본질은 표가 나오는 거는 기득권이고 왜냐면 인구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베이비 부머들. 그래서 이빠른 말들을 하지만은 본질은 이제 이건 거고 정말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거스를 수 없다면 어느 정도는 발맞춰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투자 원칙이죠. 2024년 투자 수익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었었는데 좀 1천만 원대로 줄어들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알 수 없는 미래의 주가를 추정하려고 뭐 공부한다시고 까불지 말고 그냥 현생을 열심히 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목표 달성 촉진 방법과 결심.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열심히 벌고 S&P 500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그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잊고 사는 것이 장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보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추가된 거 없고 그리고 보유 수량에도 뭐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까먹지 않고 반복학습하는 것들이고요. 절세 계좌 열심히 운용하자. 그리고 예수금이 지금 37.9% 정도, 8%의 여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이제 3대7 비중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네, 더 여력이 있다. 하락하면은 그만큼 더 사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절세 계좌 활용 로직이고요. 네, 오늘 영상도 좀 자유롭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방콕으로 여행을 가면은 봐서 또 생각이 이런 거 저런 거 정리가 되면은 영상을 또 거기 방콕 현지에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